그래서 핵공학적 입장에서 정부가 고민,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그들의 툴로, 그들의 데이터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도 뭐 비용을 갖다가 나눠주고 이게 교육원들이죠. 발전법이나 그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에 따라서 돈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방제 대책에 따른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근거를 가지고 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임의로 집행을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2015년도에 이거 잘못됐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기준 없이 임의로 지불되고 있다는 내용을 국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정당한 도구가 무엇이냐, 정당한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몇 명 죽느냐 사고 있었을 때, 그다음에 몇 명이 암으로 죽느냐, 그러니까 위험도가 얼마이냐 이걸 정량화시켜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얘가 각종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투표권 같은 거죠. 어떤 중요 사안을 월성원전이나 중요 사안을 결정을 할 때 경주나 포항이나 이런 지역은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가지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갖다 정량화시키는 그 내용을 갖다가 실제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건 최종 결론인데요. 이거는 한 10년이하고 3년 전부터 쓰고 있는 겁니다. 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거 요번에 지금 웹스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최소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다 알고 있던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다가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게 관행화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와서는 그게 맞대요. 뭐 경락금으로. 뭐 콘크리트 안 채우고 공사를 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맥스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용량 작게 설계해가지고 원래 100이라는 용량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데 30 내지 50만 지어놓고 그때는 이제 비용 싸게 지으려고 그랬던 거죠. 중준이 폐기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경주 저울장이 돌아가고 있지만 임시시설도 그냥 지금 잠시 임시로 하자는 걸 관례처럼 30년 지나가다가 지금 와서는 그게 기존 시설이다라고 우기고 있죠. 뭐 각종 관련 시설이, 관계 시설이 다 말장난이고 거짓말입니다. 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울산 시민들이 좀 언짢아하시는 넥스트 관련된 내용도 애초에 지네들이 정상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들었던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경주로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되기로 원래 100의 용량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는 지네들 수명 60년장 다 넣을 수 있도록 설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초에는 그 방만 설계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처음 시작부터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는 관례다 라고 우기는 거죠.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했던 거는 내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아까 그 기술적 기준에 대한 내용이라서 앞에 적어놨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어서 안전하다. 그렇지만은 이래 안전한데도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확률론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뭐 사고가 얼마가 일어나고 그리고 최종 경락금과 밖으로 방사능이 나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도구로 이런 평가 도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공식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적용하고 있고 각 원전 환경영향 평가를 인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써가지고 방사능이 나가면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다치느냐, 경제적인 피해는 얼마냐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월성 원전을 주변으로 한 각 지자체,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로 제가 지금 지원 찍은 겁니다. 개수가 한 200 몇십 개, 한 300개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걸 갖다 전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칸 나눠진 거 격자 그대가 한 4, 50개 정도 되겠죠. 저 지역에 대충 넣어가지고 해석을 했었어요. 대충 넣어가지고 해석하고 시도 구분 없이 그러니까 전체 안전성은 얼마다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썼는데 아니 외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고 이걸 정량적인 지표로 한번 바꿔보자. 각 지자체별로
예전에는 자료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뭐 국토지리원이나 그다음 우리 뭐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도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데이터를 혼합을 시켜가지고 한번 데이터로 전환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시켰더니 이런 많은 점들이 기초 자료화 돼가지고 행정구역별로 넣을 수가 있어서 이걸 넣어서 최종 사고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원성 원전이 1호기에 대해 한 개호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수많은 사고가 있는데 그걸 갖다 특징지어서 한 9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사고 중에서 방사능 방출이 주민들한테 방사능 양이 제일 많은 사고. 요거 플러스 6승 이렇게 된 건 10의 6승이라는 뜻이고 10의 7승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고요. 아침에 기자들이 이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말씀드리는데 가장 큰 사고가 보니까 이게 경락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락 건물을 통과해가지고 나가버린 사고가 방사능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영향도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를 하기 전에 동시에 이제 평가를 할 때 왜 제가 이 우산이나 시에 관심을 두느냐. 이미 이제 저는 태권장점이 알고 있죠. 이런 평가를 해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다수호기 원자력 발전소 PSA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하고 마찬가지로 다수호기에 대한 방사능의 위험도를 점령화시키는 것을 평가를 해보면 전국에서 제일 골치 아픈 지역이 어디냐? 당연히 울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아래 두 개 끼고 있잖아요. 대도시 중에 두 개 끼고 있는 동네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평가하면 점령지표 안전으로 1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한 2년 전에 평가한 겁니다만 실제 동적으로 어떻게 도망가는지 2년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가마 X도 발표했던 걸 기억하는데 동영상은 못 보여드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월성이 있고 요 밑에 고리가 있죠. 두 개 원전이 뭐가 되든지 간에 한 뭐 100% 다 도망가시다면 23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50% 간데 11시간 걸리는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디 사고가 나더라도 다 같습니다. 그렇고 굉장히 안전으로 1등 하시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나누기 만 했다는 이야기고 플러스 3승이고 곱하기 1000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고 대충 평가해 주십시오. 그 최종 평가를 해보니까 당연히 사고가 터지면 경주가 많이 다치겠죠. 근데 경주 시민들이 바람 밑에다가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람 위에 사는 사람들도 밑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경주시도 인구 분포가 있으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경주시가 해당 인구가 뭐 20만이고 울산이 110만이고 대구는 아까 그 반경 안에만 요만큼 80만입니다. 실제 이거보다 많습니다. 해당 지역 평가 대상안에 80만이고 이렇게 넣고 해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다르게 울산이 1등이네요. 당연히 1등이겠죠. 인구가 경주보다 5배 이상 많으니까. 하지만 개인으로 나누어 봤을 때도 집단 선정이 아니고 개인으로 나누어 봤을 때도 경주보다 한 88, 경주가 8인데 울산이 5, 포항이 4.5니까 5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그건 무슨 이야기냐. 당연히 경주가 사고 터지면 많이 사망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명 죽는다. 하지만 울산은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 울산은 1000명, 10,000명이 중상을 입더라. 그러면 많이 죽는 데만 포커싱을 둬야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경주 지역 못지않게 울산 지역도 상당한 유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월성 원전, 고리도 마찬가지겠죠. 월성이나 고리 원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고려, 안전상의 고려를 할 때는 울산 시민들도 동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 결과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결과는 뭐 오늘 이제 이거 발표됐으니까 원안위에서 재검증을 해볼 거예요. 해봐도 못합니다. 다 제가 가르치는 게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숫자를 제가 예. 좀 어려워서 제가 탈핵 공동행동,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 회의들 소통방에
저 수식을 좀 풀어쓴 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642명 불산 감이 사망자. 수십이 아니고 이에 곱하기 10의 몇 뜻이. 몇 승 못 준 건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제 텔레그램 보시면 조금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예. 대충 하여튼 아시겠죠? 경주만큼 총량은 방사능이 울산이 더 많이 먹고 개인별로 나눠도 경주에 6할 7할은 받는다. 그게 좋은 거라면 좋겠습니다만 안 좋은 건데 어찌됐든 경주 시민보다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권을 가질 권리는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동네 연탄 공장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연탄 공장이 부 정도나 동 레벨에서 위험성 평가해가지고 뭐 또 돈 좀 나눠주고 그럼 그치지만 이거는 사고 터지면 초광역 사건이기 때문에 그 해당 정책적인 권고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은 당연히 넓어져야 되고 주변에는 최소한 30km, 50km 있는 광역시까지는 그 정책 결정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제 해당 원전지역에서 실하겠죠. 우리가 독식했는데 이때까지 그분들이 드시는 독식은 이런 위험성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의 독식이 아니고 발전소 지어준 거에 대한 떡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떡값 받은 걸 1,000원으로 기어가 그 중에 밥만 먹으면 500원이 됐는데 이 어떤 수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당연한 권리로서의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나 울산시나 어디 뭐 전국 단위에서 손해보험 협회나 이런 데 조회해가지고 의뢰하시면은 정확하게 액수로 원짜리까지 계산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위해도를 정량화시켜서 그만큼의 결정권을 가지고 국회의원 인구대표를 뽑듯이 똑같이 원자력 정책에도 울산시도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뭐 이건 아까 그 관련된 세계법시입니다. 요거는 발전법 관련돼 가지고 너희네 동네 시설이 있으니까 돈 나눠주겠다. 이전에 저는 주고 있죠. 1,100억씩 주고 있습니다. 전자원전에 합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각 지자체마다 재미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위험성들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어떤 대가나 평가를 한 그런 보상 체계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그게 방제법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방제법에는 알량 나눠주는 거 말고는 하나도 해주는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제법에 집어넣어서라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걸 요구하고 그 요구 결과를 반영을 시키셔야 됩니다. 경주 지역뿐만 아니고 울산 포함할 것이 심지어 대구까지도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아까 이현석 대표님 앞에 하셨지만 제가 이현석 대표님은 앞쪽에 그러니까 요번에 재검토하기 전에 준비단을 하셨고 저는 이번에 그 재검토위원회 전문가로 들어갔다가 2번 사퇴를 해가지고 지금 사퇴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지금 오늘 제가 회의 결과를 보니까 전국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벌써 여론조사 일정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참여하는 국민들한테 120만 원 돈 준다는 액수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사퇴하게 됐느냐 이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번 공론화는 이 공론화가 아니었다. 저 솔직히 이야기했으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은 잘못됐죠. 제가 그저 사용했길래 공론화 이거 잘못했고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공론화 빨리 계기라도 냈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재검토위원회를 하면서 재검토를 하면은 그 전에 잘못했던 걸 갖다가 검토를 가면서 개선안을 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제 짐작이 맞다면 다다음 주에 공론하면 아마 질문서를 받게 되실 때 그 질문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를 불러놓고. 그러니까 초질간 공론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행사를 시행하고 있었기에 애초부터 싸웠는데 끝까지 말 안 들어서 때리치고 나오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고 제 기대컨대 공론화 재검토위원회 첫 번째 있던 회의로 그대로 질의서가 돼가지고 아마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이 21세기에 신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비도덕적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재검토를 하고 공론화를 왜 합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똑똑하게 하고 정부기관들이 일 제대로 했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이때까지 그걸 지네들이 못했든 안 했든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재검토를 하든 공론화를 하든 제일 먼저 국민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바꿔 못했습니다라는 걸 사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게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 사항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사용 넥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번에 공론화에 대한 참여 최종 결론은 그겁니다. 쓸데없는 짓 했다. 그리고 지금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공론화의 근거, 여러분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뭐라도 보여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제 핵공학자고 처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학위를 그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핵공학자로서 관련된 사람 우리나라에 전문학위 있는 사람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잠깐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기술 지분도 없습니다. 해본도 없습니다. 연구해본 적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주 처분장 왜 적고 났는지 말씀드릴게요. 투자 안 하고 연구 안 하다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구하고 건설했기 때문에 적골이 난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합니다. 15년 전에 그 잘못된 걸 갖다가 다시 반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로서 드린 말씀입니다.